물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왕미아오는 자신을 찾아온 네 사람의 조합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경찰 2명에 군인 2명. 그런데 군인들이 인민 무장경찰대가 아니라 육군 장교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첫눈에도 호감이 가지 않는다. 제복 차림의 젊은 경찰은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그나마 나았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복 경찰은 거대한 체격에 얼굴은 누렇고 가죽 재킷을 걸친 몸에서는 담배의 절은 냄새가 진동했고 큰 목소리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왕미아오가 가장 혐오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왕미아오? 단도직입적으로 이름을 묻는 태도도 거슬렸다. 사복 경찰은 왕미아오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왕미아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옆에 있는 젊은 경찰에게 고갯짓을 했고 젊은 경찰이 경찰증을 보여주었다. 그는 불을 붙인 담배를 물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제 집에서는 담배는 안 됩니다. 왕미아오가 그를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 왕 교수님. 이쪽은 스창 대장입니다. 젊은 경찰이 웃는 얼굴로 스창이라는 경찰에게 눈치를 주었다. 오케이, 그럼 복도에서 말하자고. 스창은 말하면서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가 거의 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연기를 내뿜지는 않았다. 자네가 물어봐. 그가 다시 젊은 경찰에게 고갯짓을 했다. 왕 교수님, 뭐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 과학의 경계 회원과 접촉한 일이 있죠? 과학의 경계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술 단체입니다. 회원은 모두 저명한 학자들이고요. 명성 높은 합법적인 단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까? 쇠창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선생, 우리가 지금 그 학회가 불법인지 아닌지 따지러 온 줄 알아? 당신이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 아니오? 그가 입을 열자 방금 들이마신 담배 연기가 왕미아오의 얼굴로 뿜어져 나왔다. 그건 내 사생활이니 당신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든 사생활이라고 갖다 붙이는 건 당신같이 저명한 학자가 말이야, 공공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쇠창은 들고 있던 담배를 휙 버리더니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냈다. 나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미아오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잠깐만. 쇠창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왕미아오를 불러세웠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젊은 경찰에게 손짓했다. 왕 교수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고 오후에 오라고 해. 못 들라는 겁니까? 왕미아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옆집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스 대장님, 지금 정말... 화가 난 젊은 경찰이 쇠창을 한쪽으로 세게 밀쳤다. 갑자기 거칠게 바뀐 태도에 왕미아오는 적응이 되지 않았다. 소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급히 앞으로 나왔다. 왕 교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학자 몇 분과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지휘관께서 교수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바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관께서 나노 연구센터의 센터장님께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정말 곤란하시다면 저희는 회의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아래로 내려갔다.
그들이 멀어지고 남은 두 장교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소령이 동료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악명 높잖아. 몇 년 전 인질 사건 때도 인질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결국 일가족 3명이 범인 손에 죽었지. 조직 폭력배와도 연루됐단 말이 있던데 조직 하나를 소탕하려고 다른 조직을 이용했다고 하더군. 작년에는 자백을 받으려고 고문한 용의자가 불구가 되어서 정직 처분까지 받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작전센터에 들어왔지? 지휘관이 직접 지명했다고 하더군.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겠지. 그래서 제한을 많이 뒀잖아. 공안 관련 일이 아니면 그 사람한테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던데. 작전센터. 작전센터가 뭐지? 왕매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장교를 쳐다봤다. 왕매호를 태운 차량이 도시 외곽에 있는 한 건물로 들어갔다. 주소와 기관명이 새겨진 명패도 없었다. 왕매호는 이곳이 경찰본부가 아니라 군본부라는 것을 알았다. 회의는 홀에서 진행되었다. 홀에 들어간 왕매호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놀랐다. 컴퓨터 설비로 내부는 어지러웠다. 탁자 위가 넘치자 아예 바닥에 내려놓았고 전선과 랜선이 뒤엉켜 있었다. 인터넷 공유기도 서버 위에 대충 놓여 있었다. 홀 여기저기에 다른 각도로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프로젝터 영사막은 마치 집시의 천막 같았고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짙게 깔렸다. 왕매호는 이곳이 아까 그 장교들이 말한 작전센터인지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시로 붙여놓은 회의 탁자 위에도 각종 문서와 잡다한 물건이 가득했다. 참석자들은 몹시 피곤한 표정이었고 구겨진 옷에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이 철야를 한 것 같았다.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창 웨이스라는 육군 소장이었고 참석자 중 절반이 군인이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나자 왕매호는 군인과 경찰 몇 명을 빼고는 모두 그와 마찬가지로 과학 전문가와 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 몇 명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이들이었다. 왕매호는 참석자 가운데 외국인이 4명이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더욱이 그들 중 한 명은 미국 공군 대령이었고 한 명은 영국 육군 대령이었다. 그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연락장교였다. 나머지 2명은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으로 이곳에 참관인 자격으로 온 듯했다. 그들은 지쳤으니 얼른 끝내자라는 표정이었다. 수창도 있었다. 무례한 모습은 지우고 왕매호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멍청한 웃음을 짓는 그의 표정을 보니 왕매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왕매호는 스창 옆에 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빈자리가 그곳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담배 연기로 가득한 홀 안에 새로운 담배 연기가 더해졌다. 서류를 나눠주면서 스창이 왕매호에게 바짝 다가왔다. 왕 교수님, 당신이 무슨 신소재를 연구한다던데? 나노 소재입니다. 왕매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도 들어본 적 있어. 그게 강도가 아주 높다던데. 범죄에 이용될 일은 없겠죠? 비웃듯 씹웃는 스창의 표정에서 왕매호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느꼈다. 무슨 뜻입니까? 하하, 듣자하니 머리카락 굵기만 한 것 하나로 대형 트럭을 들어올릴 수도 있다던데. 만약 범죄자가 그것을 훔쳐 칼을 만든다면 자동차를 두동강 낼 수도 있지 않나? 참나, 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기의 줄 하나로 지나가는 자동차가 치즈처럼 반토막이 날 겁니다. 뭔들 범죄에 이용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생선 비늘 벗기는 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스창은 앞에 있는 문서봉투에서 서류를 절반 정도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흥미를 잃은 것 같았다. 맞습니다. 생선도 범죄에 이용할 수 있지요. 내가 맡은 살인사건 중에 어떤 여자가 남편 거시기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지. 뭘 가지고 그런 줄 아죠? 바로 냉장고에 있던 생선이었다니까. 생선을 꽝꽝 올리면 등에 있는 지느러미가 예리한 칼처럼 되거든. 그런 일은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라고 한 겁니까? 생선, 나노수제? 아니.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스창은 왕매호에게 바짝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마시오. 저들은 우리를 무시해. 우리한테 정보나 빼가려고 하지. 정작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니까? 여기에서 한 달 넘게 일했지만 나도 당신처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창웨이스 장군이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동지 여러분,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작전 지역 중 이곳이 핵심지가 되었습니다. 우선 현 상황을 여러 동지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전지역이라는 심상치 않은 단어에 왕매어는 어리둥절했다. 지휘관은 새로운 사람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이 점은 스창의 말이 맞았다. 창 장군은 간단한 인사말에서 동지 여러분이란 말을 2번이나 사용했다. 왕매어는 맞은편에 앉은 나토 장교 2명과 CIA 요원 2명을 보면서 장군이 신사 여러분을 빼먹었다고 생각했다. 저들도 동지지. 어쨌거나 이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부르거든. 스창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로 4명의 외국인을 가리켰다. 왕매어는 어리둥절했지만 스창의 관찰력에 놀랐다. 스창, 담배 끄세요. 담배 용기는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 창웨이스 장군은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스창은 방금 불을 붙인 담배를 들고 주위를 살피다가 잿더리가 보이지 않자 찻잔에 담배를 껐다. 그러고는 이때가 기회라는 듯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구했다. 장군의 동의도 없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던 겁니다. 정부 평등. 창웨이스 장군이 고개를 들었다. 정부가 평등한 군사행동은 없습니다. 이 점은 회의에서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많은 배경 자료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스창이 말했다. 경찰은 다르잖소. 우리는 작전센터 설립 초기부터 계속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기관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조차 몰라. 게다가 당신들은 우리 경찰을 배척하고 있잖소. 당신들은 우리의 정보를 다 알아낸 다음 한 명 한 명 내쫓고 있잖아요. 회의에 참석한 다른 경찰들이 작은 목소리로 스창을 제지했다. 창위스 같은 직급의 지휘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왕매어는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창위스 장군의 반격은 더 날카로웠다. 수창, 지금 보니 당신의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경찰 대표요? 당신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몇 달씩이나 정직을 당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공안부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곳에 불러온 것은 당신의 경험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이건 흔치 않은 기회라는 걸 알아야 해요. 스창이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공을 세워 속죄라도 하라는 겁니까? 당신들은 내 경험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았나?
창의스 장군이 스창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쓸모는 있지요.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쟁 중이니. CIA 요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다. 그러나 쓸모는 있지요.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쟁 중이니. CIA 요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다. 아무것도 따질 수가 없지. 우리는 더 이상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육군 대령 역시 중국어를 알아듣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To be or not to be 라고 말했다. 스창이 왕묘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묘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전쟁이라니?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왕묘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창문으로 저 멀리 도시가 보였다. 봄 햇살 속 거리는 차로 가득했고 잔디밭 위에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과 아이 몇몇이 뛰어놀고 있었다. 이쪽과 저 바깥쪽, 둘 중 어느 곳이 진짜인가? 창루이스 장군이 입을 열었다. 최근 적의 공격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의 타깃은 과학계 고위층입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명단을 보십시오. 왕묘는 자료 첫 장을 펼쳤다. 큰 글씨로 된 명단은 급하게 작성한 것 같았고 중문과 옆문으로 되어 있었다. 왕 교수님, 이 명단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명단에 있는 사람 중 3명을 압니다. 모든 물리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학자입니다. 왕묘는 대답하면서도 정신은 딴 곳에 있었다. 그의 시선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름에 꽂혔다. 위에 있는 이름들과는 색이 달랐다.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이름이 있지? 그녀가 뭘 어쨌기에? 아는 사람? 스창이 담배에 찌든 누런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다. 왕매호가 별 반응이 없자 스창이 빠르게 덧붙였다. 잘 알지는 못하나 보군. 아니면 알고 싶은 건가? 이제 왕매호는 창위스 장군이 어째서 이 왕년의 전사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알 것 같았다. 거친 외모와 행동의 이 사내는 눈썰미가 칼처럼 매서웠다. 그는 좋은 경찰은 아닌 것 같았지만 확실히 사냥꾼 기질이 있었다. 1년 전 왕묘는 중화 2호 고에너지 가속기 프로젝트의 나노 부품 분야 책임자였다. 어느 날 오후 량창 현장에서 잠깐 쉬던 왕묘는 눈앞 풍경의 구도에 매료되었다. 풍경사진 애호가인 왕묘에게는 현실의 풍경이 종종 예술적인 구도로 보였다. 왕묘를 매료시킨 것은 그들이 설치하고 있던 공정이 절반쯤 진행된 3층 높이의 초전도 코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금속 덩어리와 초저온 냉각제관이 엉킨 괴물 같았다. 아니면 대공업 시대의 폐기물처럼 비인간적인 기술의 냉혹함과 강철의 야만적인 모습을 형성한 것 같았다. 이 금속 괴물 앞에 여성의 가녀린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러자 빛의 분포가 절묘하게 바뀌었다. 금속 괴물은 임시로 설치한 지붕 그늘에 가려져 냉혹하고 거친 질감이 더 두드러졌고 지붕이 난 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온 금빛 석양이 여자의 머리칼과 업무용 가운깃 위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비추었다. 마치 한바탕 소나기를 맞은 거대한 금속 폐허 위에 아름다운 꽃이 핀 것 같았다.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세요. 일하세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나노용수 주임이 젊은 엔지니어에게 한 소리였다. 그도 그 그림자를 멍하니 보고 있었나 보다. 예술 속에서 현실로 돌아온 왕미호는 그 여성이 일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석 엔지니어가 그녀를 수행하면서 정중한 태도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왕미호가 주임에게 물었다. 저분은 누구죠? 주임은 손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말했다. 아실 겁니다. 200억이 투자된 이 가속기가 완공되면 제일 처음으로 할 프로젝트가 바로 저분이 주장한 촉근이론 모형 실험일 겁니다. 연공서열을 따지는 이론 연구계의 관례대로라면 불가능했겠지만 원로들이 체면을 구길까봐 먼저 나서지 않는 바람에 저분 차지가 된 것이죠. 양둥이 여자였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제 직접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주임이 대답하자 엔지니어가 말했다. 저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첸중수처럼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나? 왕매호가 말을 툭 던졌다. 그래도 첸중수는 성별이라도 알았잖아. 어렸을 때 무슨 독특한 경험을 해서 자폐증이라도 걸렸나 보지. 양동과 수석 엔지니어가 그들 곁을 지나갔다. 그녀는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왕매호는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과 마주쳤다. 그날 밤 왕매호는 서재에 앉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 사진을 보았다. 그의 눈길은 만리장성 이북에 눈 덮인 황량한 산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절반은 뽕나무인 고목들이 사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왕매호는 머릿속에 맴돌던 그림자를 화면에 중립시켜 그녀를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녀는 아주 작았다. 그러자 마치 사진 속 세상이 그 그림자를 알아보는 듯,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녀를 위해 존재해왔다는 듯 화면 전체가 살아 움직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그림자를 다른 사진에 대어보았다. 때로는 그녀의 두 눈을 사진 속 끝없는 창공의 배경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 화면 역시 살아 움직이면서 왕매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펼쳐졌다. 왕매호는 늘 자신의 사진작품에 영혼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그는 결여된 것이 바로 그녀였다는 것을 알았다. 명단속 물리학자들은 최근 2달 사이에 차례로 자살했습니다. 창위스 장군의 말에 왕매호는 청천벽력을 맞은 듯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서 자신이 찍은 흑백 풍경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대지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졌고 하늘에서 그녀의 눈이 지워졌다. 한 세계가 죽었다. 왕매호가 여전히 멍한 채로 물었다. 언제? 창장군이 대답했다.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왕매호 옆에 앉아있던 스창이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마지막 사람 말하는 거요? 그녀가 가장 최근에 자살한 사람이요. 그제 밤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고통 없이 죽었지. 스창이 목소리를 낮춰 설명해 주었다. 순간 왕매호는 스창에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왕매호의 머릿속에 사진 속 죽은 풍경들이 슬라이드처럼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같은 이유로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고요. 서류에 그들의 유서 중 일부를 첨부했으니 회의가 끝나고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왕묘는 유서 사본을 넘겨보았다. 대부분 매우 길었다. 딩이 박사님이 양동의 유서를 왕 교수님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녀의 것이 제일 간단하면서 함축적입니다. 창위스 장군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던 사람이 한참 만에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얀색 편지 봉투를 탁자 너머 있는 왕묘에게 건넸다. 스창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은 양동의 남자친구. 그제야 왕묘는 량샹의 고에너지 가속기 건설 현장에서 딩이를 본 기억이 났다. 그는 이론 쪽 팀원으로 구전 연구 중 굉원자를 발견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왕묘는 편지 봉투에서 맑은 향기를 풍기는 무언가를 꺼냈다. 종이가 아니라 자작나무 껍질이었다. 거기에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모든 곳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의 결과를 향하고 있다. 물리학은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유서의 서명조차 남기지 않고 그녀는 떠났다. 물리학이 존재한 적이 없다. 왕매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위스 장군이 서류처를 덮으며 말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신규 고에너지 가속기 3기가 건설된 뒤 얻은 실험 결과와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이므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조사해야 할 것은 과학의 경계라는 학회입니다. 유네스코는 2005년을 세계 물리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 조직은 바로 그의 국제물리학계 학술회의와 교류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국제적 학술단체입니다. 딩 박사님, 전공이 이론 물리학이시니 과학의 경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딩이가 고개를 끄덕이곤 설명을 시작했다. 저는 과학의 경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학술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들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부터 물리학 고전 이론의 간결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론 모델은 갈수록 복잡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해져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물리학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과학의 경계는 새로운 사고의 길을 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 과학적 방법으로 과학의 한계성을 찾고 과학의 자연계를 인식함에 있어 깊이와 정확도상의 한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너머는 과학이 진입할 수 없다. 현대 물리학은 어렴풋하게나마 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창장군이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자살한 학자들은 대부분 과학의 경계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 단체의 회원이었고요. 그러나 정신이 통제당했다거나 불법 약물 사용 등과 같은 범죄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경계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 해도 그것은 합법적인 학술 교류의 방법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왕 교수님, 최근에 그들이 교수님에게 연락해 온 적이 있습니까? 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합니다. 창장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창이 거칠게 말을 쏟아냈다. 연락한 사람 이름, 만난 장소와 시간, 대화 내용, 만일 문서를 교환했다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면 세창. 창장군이 그를 제지했다. 당신이 벙어리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 옆에 있던 경관 한 명이 세창에게 몸을 숙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찻잔을 들었으나 그 안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스창은 왕명호에게 다시 한번 목에 파리가 낀 것 같은 불쾌함을 안겨주었다. 조금 전의 고마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왕명호는 화를 꾹 참고 대답했다. 과학의 경계와의 접촉은 선입회의를 알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국계 일본 물리학자로 현재 일본계 회사에 다니며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자의 한 실험실에서 나노 소재 연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올해 초 기술 심포지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물리학 전공자들을 몇몇 알게 됐고요. 모두 과학의 경계 회원이었고 국내외에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나눴던 대화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모두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딩 박사가 방금 말한 것처럼 과학의 마지노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심심풀이였죠. 저는 응용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매우 깊이가 있었고 관점도 새로웠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니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았고 점점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의 주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두 순수한 이론이었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경계에 가입할 것을 권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가 될 것 같아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창 장군이 말했다. 왕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이 그들의 권유를 수락해 과학의 경계 학회에 가입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수님을 통해 이 단체의 내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왕매어가 불안한 듯 물었다. 나보고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말입니까? 스창이 큰 소리로 웃었다. 스파이. 창 장군은 질책하듯 스창을 한번 째려보고는 왕매어에게 말했다. 그저 정보를 조금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매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창 장군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왕 교수님, 과학의 경계는 세계 최고의 학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일이지요. 요즘 정말 살얼음 판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학계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조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교수님이 못하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요. 이해합니다. 나는 일도 바쁘고 시간도 없습니다. 왕매호가 핑계를 대자 창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왕 교수님.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교수님의 시간을 그만 뺏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매호는 몇 초 동안 멍해졌다가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 장군은 정중하게 왕매호를 회의실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때 스창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잘하셨소. 넌 도대체 이 방안에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 잭상 물림이 벌써 몇 명이나 죽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왕매호는 몸을 돌려 스창에게 다가가 최대한 화를 사기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 아니군? 원래부터 아니었다니까. 학자들이 자살한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투로 그들을 언급하다니.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 인류 사회에 공헌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창은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 왕매호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은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 나는 누가 몇 마디 한다고 자살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럴 것 같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나는 당신의 안전에 책임이 있으니까. 수창은 왕매호를 보면서 가식적이고 멍청해 보이는 웃음을 지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당신보다 훨씬 안전할 겁니다. 사람의 상황 파악 능력은 지식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꼭 그런 것은 아니지, 당신처럼. 창 장군이 불호령을 내렸다. 수창, 한마디만 더 하면 이곳에서 끌어내겠어. 괜찮습니다. 말하게 하세요. 왕매어는 창 장군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장군께서 말한 대로 과학의 경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스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았어. 가입하면 영리하게 처신해야 할 거요. 그렇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이를테면 그들의 컴퓨터를 슬쩍 보고 이메일 주소나 웹사이트 주소를 외운다든지. 그만. 됐어.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는 스파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뿐이요.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증명되겠지. 하지만 아마도 스창의 멍청한 웃음이 섬뜩하게 변했다. 당연히 계속 살 겁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군요. 창 장군은 왕미호를 계단 아래까지 배웅하고 돌아갈 차량도 내주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창 장군이 입을 열었다. 원래 저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형사이자 대테러 전문가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우리 중대에서 제일 가는 천사였죠. 차 앞에 이르자 창 장군이 다시 말했다. 왕 교수님, 묻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방금 말한 일들이 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쟁과 군은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왕매어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이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으로 가득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에서 전쟁이 났다는 말입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도 분쟁 지역 하나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아닌가요? 창 장군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도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지요. 왕 교수님, 교수님은 인생에서 중대한 이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교수님의 인생을 단숨에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는 일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삶은 일종의 우연입니다. 세상에 변화무쌍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교수님의 인생에는 이변이 없었다뇨? 왕매어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모두 우연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 세대가 모두 이렇게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모두 우연입니다. 왕미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겠군요. 장군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 역시 우연입니다. 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중대한 이변이 없었으니 운이 아주 좋았지요. 하지만 행운도 결국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지금 제가 교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왕매어는 묻고 싶은 말이 더 있었지만 장군이 악수를 청하는 바람에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차에 오르자 기사가 왕매어의 집 주소를 물었다. 주소를 알려주고 아무 생각 없이 기사에게 물었다.
아까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아니군요? 차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저는 징 박사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왕미호는 정신이 확 들었다. 기사에게 딩이의 주소를 묻자 그가 대답해 주었다. 그날 저녁 왕미호는 딩이를 찾아갔다.